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나누는 쓸데없지 않은 수다, 문쓸수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문쓸수로 이야기 나눌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보자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라는 콘텐츠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위로받았던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을 때 더 위로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던 콘텐츠가 뭔지 좀 궁금했고, 그걸 통해서 저도 또다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쏘님부터 네. 이제 어떤 콘텐츠로 위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에 전달하는 그 의미와 멜로디가 저한테 주는 위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주님은 뭘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드라마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드라마를 좀 좋아하기도 해요.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제 드라마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 콘텐츠이다 보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려져 있는 그 이미지에 제 감정을 좀 대입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진짜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더 확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뭐 위로가 필요하거나 좀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거나 할 때는 드라마로 많이 그렇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어떤 콘텐츠가 가장 위로가 됐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쏘님은 노래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그럼 쏘님한테 가장 위로가 되어준 음악은 무엇인가요? 저는 채우리의 살아간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채우리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공감 가는 가사와 현실적인 가사들을 많이 쓰고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멜로디가 되게 편해요. 편한 노래를 불러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제 쏘님이 이제 뭔가 추천해주거나 그냥 같이 있을 때 틀어준 노래를 듣다가 이거 괜찮은데 누구 노래야? 물어보면은 최유리라는 가수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요. 궁금하긴 했어요. 그럼 그 최유리 가수분의 어떤 살아간다입니다. 살아간다. 나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일걸. 그 말을 굳게 믿은 채 다시 살아간다.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내 작은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에 너무 지쳐 맘의 문을 닫고, 나는 사랑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조금만 더 살아간다. 나는 쉽게 오지 않을 날에
다시 살아간다.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내 작은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제목 살아간다처럼 뭐 힘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뭐 난 또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쏘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 노래를 가져오셨는지. 일단은 제가 좀 많이 힘들 때 이어폰 들고 산책하면서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이 살아간다의 그 가사를 보면 너무 지쳐 마음에 문을 닫고 근데 나는 사랑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조금만 더 살아간다. 이런 가사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와중에도 내가 살아갈 그 희망 뭔가는 있겠지. 사랑이든 뭐 무언가의 감정이든 뭔가를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주는 가사가 담겨 있어서 그걸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이제 쏘님의 말을 듣고 가사를 또 곱씹다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딱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막 상처받고 해도 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에이 뭐 어쩌겠어. 그냥 살아야지.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가사랑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어떻게든 이 사람은 긍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뭐 잊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약간 굳이 돌아볼 필요는 없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노래로 저는 위로를 받았다기보다 좀 공감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군 하면서 이제 이 가사를 다시 천천히 되새겨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주님은 뭔가 그 위로를 받았던 노래가 있나요 혹시? 저는 사실 좀 팝송 위주로 이제 가사를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딱히 이렇게 가사로 위로받았던 적은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저는 좀 옛날 노래 요즘에는 약간 김광석 좋죠.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을 좀 곱씹으면서 그래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막 멜로디에 그냥 이렇게 흘러 제 감정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사로 제 감정을 이렇게 딱 묶어 놓으니까 뭔가 거기서 오는 위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쏘님이 추천해준 오늘 채유리의 살아간다 이런 가사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쏘님이 추천하는 이런 인디 가수분들 좀 노래를 들어보고 싶고 좀 재밌기도 해요. 쏘님한테 가끔 들으면. 그래요? 네. 좋네요. 저는 그러면 오즈님이 가지고 오신 드라마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져온 드라마는 이병헌 감독님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예요. 네네네. 이 멜로가 체질 드라마가 뭐냐면 30대 여자 친구 3명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의 직업이 제 직업과 좀 비슷하기도 했고 이제 제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좀 생각했던 것도 비슷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그 3명 중에서 우주님이 가장 애착이 가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다른 것 같아요. 애착에 있는 캐릭터와 저와 비슷한 캐릭터. 저와 비슷한 캐릭터는 진주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되게 꿈이 있고 명랑하고 그냥 믿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진짜 가진 게 없지만 자기 자신을 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밀고 나가요. 결국엔 자기 꿈을 이루는 이런 친구라서 저랑 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안쓰럽다, 좀 신경이 쓰인다 하는 캐릭터는 은정이라는 캐릭터인데 사회적인 지위나 겉으로 봤을 때는 제일 성공한 캐릭터가 사실 이 세 캐릭터 중에 은정이라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상처가 제일 좀 깊어요. 사람을 되게 안 믿었던 친구가 이제 한 남자를 믿어서 이제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남자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남자친구를 놓지 못하고 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상처가 있는 되게 친구라서 맞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냥 맞아요. 진짜 내 친구 같고 네. 아, 근데 우주님은 그러면은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진짜 한 걸음에 달려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 은정이라는 캐릭터의 아픔 때문에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그 집에서 살잖아요. 한 그쵸 집에서.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보면서. 음. 저는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옆에 있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위로해주는 건 잘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막 뭔가 말을 건넨다거나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막 뭔가를 해준다 이건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좋았던 거는 이 친구들이 이 은정이라는 친구로 인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 아픔을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거를 막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모인 것처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그냥 맞아. 너 돈 잘 버니까 여기서 좀 지낼게 이러면서 지내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네.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곁을 지키는. 네, 맞아. 그거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주님은 멜로가 체질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명장면이나 명대사 같은 게 있어요? 아, 저는 이 드라마의 모든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위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굳이 막 엄청난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진심 담긴 말 한마디 그냥 딱 이게 필요한 건데 이 드라마가 좀 그렇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예요. 마지막 마지막 씬 대사인데 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를 다시 시작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 중엔 제일 노련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엔 좀 애매한 나이 중엔 제일 민첩하고. 아, 갑자기 생기 돈다. 우리 어리고 똑똑한 거구나. 근데 너네랑 있을 땐 똑똑하기 싫어. 수다는 조금 모자란 맛이 있어야 재밌고 난 너네랑 죽을 때까지 수다 떨 거거든. 거수다의 맛을 높이겠다고 멍청한 집 만들어 하지 말고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리다고 진짜 어린 줄 알지 말고 무엇보다 내가 느낀 바 현재 주어진 위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위기를 키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 같다. 나는 게 딱 마지막 대사예요.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라면을 먹으면서 끝나요. 진짜 일상적이게.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이게 좋았던 게 그냥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30대 되면은 뭔가 하나 이루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되게 자기만의 가치관이 막 뚜렷할 것 같고 실수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좀 잣대가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드라마 보면서 그래 나는 늦은 나이는 아니야. 늦은 나이 중에 제일 빠르고 빠른 나이 중에 제일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당당해지게 되면서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보다도 맞아. 괜찮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우린 이런 거지. 그냥 이런 거에 좀 위로를 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 대사가 뭔가 마냥 뭐 어루만져주기보다는 약간 좀 뼈 때리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말이어서 더 뭔가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좀 사실 늦었어. 근데 늦은 것 중에는 빨라. 그러니까 너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현실적이다. 그래서 좀 위로를 받는 느낌. 캐릭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네네. 애착 캐릭터에서. 말씀하세요. 은정이라는 친구가 되게 애착이 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은정이라는 친구와 이 친구들이 더 확 좀 마음 풀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은정이가 그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계속 안 했어. 그 집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친구를 보거든요, 은정이는. 근데 그게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거죠. 환영이죠, 환영. 근데 그걸 깨달은 거야, 어느 날. 그래서 집에 와서 친구들 보고 나 힘들어 안아줘. 이렇게 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냥 여전히 그 남자친구 환영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나 너네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안아주면서 2년 넘게 기다린 말이야. 힘들다고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다는 말 잘 못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대사를 보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그렇게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떠올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서 나 이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캐릭터에 더 애착이 가고 위로를 받았던 대사이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이 은정이가 나한테 얘기해주기만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느끼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친구가 힘든 걸 알 때도 있지만 얘기를 해줘야 알아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더더욱 그 친구들이랑은 많이 못 만나게 되고 이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연락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저는 가끔 전화 와서 힘들다 만나자고 하면 진짜 한 걸음에 나가거든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얘 무슨 일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생전 전화 안 하던 전화를 지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좀 힘든 거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싶은 거다. 뭐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으려면 말을 일단은 건네야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나 힘들다. 이것도 뭔가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맞아요. 자기 힘든 걸 막 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있긴 하죠. 분명 존재하긴 하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잘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쵸? 네, 저도 뭔가 느꼈어. 근데 그것도 진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진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좀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안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욕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더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힌다? 약 보이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도 일단은 잘 내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이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나를 그냥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제 약한 모습 보이네? 내 밑이다. 막, 깔봐야지? 약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에게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사람들한테도 이걸 잘 못하겠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은 안 그럴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그치, 이제. 진짜 내 사람한테도 이제 하는 방법을 어려운 까먹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문화 콘텐츠 좀 이렇게 대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정에 관련된 이런 그쵸. 문화 콘텐츠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람과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셀프로 문화 콘텐츠로 감정 영향을 받았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또 서로에게 교류가 되고 그리고 공감도 하고. 네, 이게 모두가 필요하다. 각자 위로받았던 콘텐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서로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렇다면은 각자에게 주는 그 위로라는 키워드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위로는 뭔가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노래 중에 가사를 보면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힘 빠진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이렇게 뭔가 좀 내딛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었고. 네. 손님에게는 이제 위로라는 정의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군요. 네. 저는 손님이랑 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위로가 지금 내 이 아픈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돼. 지금 이렇게 주저앉지만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 지금 힘들 수 있지. 그렇다면 쉬어가. 괜찮아. 그냥 너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도 돼.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위로는. 그래서 뭐 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말해줬을 때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뭐 책이나 드라마도 그냥 너 지금 괜찮아.
뭐 늦은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는 것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존재를 인정받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게 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로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많은 정의가 있고 그래서 더 위로를 받았을 때 마음이 동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위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뭔가 내가 언제 위로를 받았었지?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위로를 해줬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만 보면 사실 되게 쉽거든. 그냥 우리 막 어떤 영화나 뭐 홍보 문구에서도 위로라는 단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주는 무게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위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거고 사람마다 하는 방법도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주파수가 약간 더 다양해서 어려운 느낌? 근데 정답은 없는 거죠. 진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로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더더더더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영화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게 위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서로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술수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런 감정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네.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할 것이냐 네. 어떤 키워드죠? 다음에는 어떤 키워드를 할 것이냐 이제 위로보다 더 어려운 더 정의가 다양한 LOVE 야, 사랑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밤새 얘기해도 모자란 사랑.